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이제 추워요.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엔 사실 좀 더웠잖아요. 지난주에는 자다가 모기를 2마리나 잡았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막 춥네. 찬바람이 불고. 근데 진짜 11월 초까지 모기가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좀 겨울 나와지려나 뭐 생각도 들고 뭐 거리에 보니까 벌써 크리스마스 장식한 데도 꽤 많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나? 네. 또 나이를 또 먹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갑니다. 내가 원래 겨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이를 먹을수록 뼈가 시리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이제는. 오늘은 조금 슬픈 이야기도 되고 또 더불어서 추억 이야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무슨 이야기죠? 지난 10월 28일 날 슬픈 소식이 있었죠. 프렌즈의 스타 매튜 페리가 54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이 얘기 듣고 왠지 좀 허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내 친구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내 친구 챈들러 빙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프렌즈 하면 정말 시대를 풍미했던 시트콤이죠. 전설적 시트콤이죠. 지금도 인기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 세계가 함께 슬퍼했어요. 그렇죠. 90년대에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다면은 사실 잊을 수 없는 그런 시트콤이고 이게 이제 딱 10년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을 했죠. 맞아요. 10번 시즌을 전부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한 시즌 정도는 빠지는데 계속적으로 그 뷰어십도 늘어나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찾아보는 세대들이 있다 그러죠. 젊은 세대들도 워낙에 이제 유명한 그런 시트콤이니까. 근데 또 같이 열풍을 느꼈던 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죠. 네. 지윤님은 어떤 에피소드 좋아하세요? 근데 너무 많아서 사실 다 기억을 하기가 그렇긴 힘든데 하죠. 지금까지도 막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로스가 데이트를 나갔는데 가죽 바지를 입고 나간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려서 친구들이 너 진짜 뭐 같다 그러고 근데 막 자기 멋진 척하고 그러니까 로스가 거기 약간 너드 같은 그렇죠. 캐릭터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얼빵하면서도 화석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약간 시크해 보이려고 입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난 거야. 그래갖고서는 이 데이트한 여성의 집에 가갖고서는 그러면 또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해야 되는데 화장실에 가서 너무 더워갖고 벗었는데 벗은 다음에 다시 입질 못하는 거야. 땀 때문에 가죽이 줄어들어갖고. 그렇지. 네, 그래서 막 거기다가 막 분발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에피소드가. 그리고 재밌게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챈들러가 유명 모델하고 같이 ATM 머신이 있는 그 부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서로 막 이제 처음에는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속내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문이 이제 열리게 되고서는 가니까는 마지막에 그 CCTV를 향해서 챈들러가 혹시 거기 있는 사람 여기 녹화된 거 있으면 나 좀 보내달라고 제발 막 그러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 그리고 카메오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대단했죠.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당시 아마 결혼을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브래드 핏. 애니스턴하고 그 당시 결혼을 했었나 아니면 사귀던 때였나. 브루스 윌리스도 나왔고. 맞아요. 줄리아 로버츠도 나왔어요. 줄리아 로버츠가 잠시 매튜 페리랑 사귀었었죠. 맞아요. 네. 그때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튜 페리가 옛날에 이제 줄리아 로버츠 그 치마를 들추고서는 그걸 복수하려고 줄리아 로버츠가 뭐 그랬었던 얘기고 데니 드비또 스팅도 나왔을 거예요. 그 부인하고 같이 트루디라고 하죠. 네. 제가 기억나는 건 벤 스틸러. 벤 스틸러 나왔어요. 약간 사이코로 나온 거. 맞아. 알렉 볼드윈이 피비에 좀 사귀는 남자. 맞아. 거기다 수잔 서랜든. 정말 유명한 배우들 안 나온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저기 그 커트니 컥스 예, 남자친구로 많이 나왔죠. 탐 셀릭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존 파브르인가요? 그 셰프 아메리칸 셰프에 나왔던 배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굉장히 부자인데 네. 로마로 피자 먹으러 가는 그 사람. 맞아. 근데 이 커트니 컥스가 나 그 사람 못생겨갖고 못 사귀겠다고 막 그래서 철딱선이 없는 약간 하여튼 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사람도 그 엄청 부자인데 격투기를 좋아하는 인물로 나오니까 일론 머스크나 주커버그랑 비슷한 캐릭터. 그러네. 다 주옥 같은 정말 그러니까. 옛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에피소드들이네요. 은하님은 뭐가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매튜 페리가 사망했다는 소식 듣고 다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몇 번 찾아봐야지 했는데 한 번 시작하니까 한 3시간 동안 연속 봤어요. 계속 보게 되지. 네. 저는 진짜 챈들러 빙 팬이었거든요. 빅팬.
근데 이게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성실한데 내가 좀 사람을 웃겨야 되겠다는 어떤 유머 강박관념이 있잖아. 근데 맞아요. 늘 엇박자가 나서 사람들이 안 웃고 막 실망하고 이러는데 제일 좋았던 에피소드는 다들 해변에 놀러 가서 모니카가 해파리에 쏘여. 아, 그거 너무 유명해, 그거. 이제 그런데 조이는 거기서 또 할 일 없이 막 구덩이를 파고 있는데 결국은 해독을 위해서 맞아요. 구덩이에 들어가서 챈들러가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모니카 발리에 보게 되는 그거 진짜 유명한 에피소드예요. 맞아요. 좀 어이없고 약간 지저분한 화장실 유머 같은 건데 막 그 다음에 이걸 너무 수치스러워해갖고 세 명이 그걸 숨겨보려고 막 난리를 치는 그 장면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로스가 이제 에밀리라는 영국 여자랑 맞아. 결혼을 하려고 런던에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챈들러랑 모니카가 하룻밤을 보내고 연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걸 다시 봤는데 계기가 결혼식披露宴에서 어떤 남자가 지나가면서 모니카를 로스의 엄마인 줄 알아. 맞아. 그래서 나 결혼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고 막 그러지 모니카가. 그래서 거기서 충격받은 모니카를 그 챈들러가 위로해주는 그 맞아요. 씬이 되게 좋았고 또 유니언잭 모자를 쓰는 조이를 창피하면서 그거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데 그때 조이에게 유니언잭 모자를 파는 그 인물이 그 리차드 브랜슨 버진 네. 그 괴짜 맞아요. 엉망장자. 또 그 사람이 카메오로 나왔었죠. 맞아. 다시 봐도 야 이거 정말 너무 재밌다 그러면서 봤어요. 근데 챈들러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로스는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는 아니었거든. 좀 짜증나는 캐릭터지. 그렇죠. 약간 정말 순수하고 레이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런 건 있는데 글쎄 뭐 아주 매력적이라고서는 뭐 만나고 싶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었고 조이는 정말 댕청하잖아. 그렇지. 근데 난 조이 제일 좋아했어. you doing? 막 이러는 것부터. How are you doing? 진짜 어처구니 없이 멍청하고 좀 근데 너무 잘생기고 대책 없는 남자였는데 그냥 너무 귀여워갖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이번에 보면서 진짜 웃겼던 게 추수감사절에 챈들러가 미국의 50개 주 이름을 다 써내는 게임을 하자 그래요. 근데 로스는 늘 자기가 어떤 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끝까지 이제 그걸 다 못 찾아내. 48개, 49개 그러면서 이제 난리를 치는데 조이가 써냈는데 56개를 써내.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는 정말 재밌는 그 에피소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어요, 챈들러? 프렌즈의 인물 중에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조이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 데이타임 소프 오페라 배우고. 기억하시려는지 몰라도 레이첼은 웨이트리스도 하고. 그렇죠. 네, 원래 결혼식을 빠개고 도망왔잖아요. 이제 외과 의사랑 결혼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뭔 변심을 했는지 결혼식을 이제 뽀짝을 내고 그리고서는 와서 친구들한테 얹혀 살면서 웨이트리스를 하고 그랬죠. 처음엔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챈들러가 굉장히 안정적 회사 생활하는 회사원인 그치. 일반적인 인물인데 근데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러고 자기가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지 있는지 늘 전전긍긍.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되게 자기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 아빠가 여자가 돼버리거든. 맞아. 기억나요. 예, 성전환을 해버리고 가정이 파탄 나버리는 그런 이제 얘기도 들려주고. 근데 그러면서도 늘 자기가 번 돈으로 조이를 보살피고. 맞아요. 모니카 성질 다 받아주고. 그치. 예, 정말 귀여운 캐릭터였어요. 툴툴거리면서 맨날 짜증내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다 해줘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츤데레 같은 측면이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런 캐릭터였죠. 그래서 매튜 페리 되게 그립네요. 그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매튜 페리가 원래 부모님도 이 미디어 쪽에 종사하던 분이라면서요. 맞아, 일종의 그 미디어 업계 금수저 출신이라고 해요. 그래요? 아버지는 존 베넷 페리라는 배우고 어머니가 이제 수잔 메리 모리슨인데 아버지 트리도 총리 시절에 피에르 트리도. 홍보 비서관, 약간 대변인 역할을 했고 이제 새로 결혼한 매튜 페리 아버지와 이혼한 후 재혼한 남편이 또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라고 하죠. 일종의 방송 미디어계 금수저 출신인데 이번에 이제 사망 기사 부고가 나오면서 한 살에 이제 부모가 이혼했고 그 이후 부상, 사고 막 끊임없는 어떤 그런 사고들이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자기를 이끌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죠. 사실 이 프렌즈 시즌을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주인공들의 외모가 좀 변해요. 맞아요. 여성 캐릭터들 같은 경우 뭐 모니카라든지 레이첼 같은 경우는 진짜 운동 빡세게 하는구나 이렇게 딱 보여요. 시즌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사람들 막 슬림해지면서 그쵸. 슬림한데 이렇게 근육이 막 이렇게 있는 조금 너무 마른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핏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레이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첫 시즌을 보면 약간 이제 보기 좋게 살짝은 통통한 느낌이 이렇게 들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니퍼 애니스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그리스계다. 아 진짜? 그리스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계 여성들의 그 튼튼한 뭐 허벅지? 허벅지 이런 거 뭐 어떡하냐 뭐 약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니퍼 애니스톤이 브래드 피트하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약간 얼굴이라든지 몸매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가꿨다고 들었어요. 집착적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프렌즈 팬으로서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영화라든지 할리우드라든지 이런 쪽 업계에서는 사실 방송 TV에 나오는 거하고 영화업계 종사하는 거는 약간 급을 다르게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또 브래드 핏이 사귀고 연애를 했던 사람이 하필이면 또 기네스 펠트로였고. 그러니까는 약간 기네스 펠트로랑 사귀다가 제니퍼 애니스톤이랑 사귄다 그러니까 매우 노력을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어요. 브래드 핏을 맞추려고. 좀 슬프네. 네. 그래서 많이 좋아하는 티가 났었고.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긴 했지만은 이제 뭐 약간 환승 이별 같은 느낌이 확 드는 안젤리나 졸리한테 그렇죠. 뭐 이렇게 가버렸죠 브래드 핏이.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이 애니스톤이 엄청나게 그 몸매 관리랑 이런 걸 신경을 쓴다.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 뭐 일반인들도 이렇게 밀 플랜 같은 걸 시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뭐 샐러드를 막 사갖고서는 이제 쟁여놓고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니퍼 애니스톤이 먹는 뭐 음식, 배달이 되는 음식, 막 이래갖고 되게 유명하고 그랬었어요. 오. 내가 거기서 많이 봤어. 엔터테인먼트 투나잇인가 뭐 이런 데서 봤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여자 배우들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슬림해져 가는데 남자 배우들 중에 매튜 페리는 확연하게 몸무게가 증가되는 모습을 좀 봤거든요. 몸매가 좀. 맞아요. 에피소드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제 하나하나씩 볼 때 모르는데 계속 보고 있으면 다른 배우들과는 좀 다르게 맞아. 체중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러다 보니까 턱선이 풀렸다가 턱선이 그치. 다시 날렵해졌다가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나올 때는 굉장히 귀여운 소년의 네, 맞아요. 인조인데 진짜 나중에 가서는 아 진짜 중년 회사원이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극 촬영 중에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럼 어떻게 촬영을 했냐? 그러니까. 그래서 모니카의 결혼식, 모니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 결혼식 장면을 찍자마자 사람들한테 이제 실려서 재활센터로 진짜? 이제 옮겨졌다고. 좀 슬프다. 그죠. 그래서 평생 약물 중독과 싸우면서 살았다 그래요. 15개 정도의 중독 치료시설을 들락거렸다. 그리고 정말요? 거기에서 쓴 돈이 거의 7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해요. 대단한 돈이죠. 사실 프렌즈의 스타였기에 감당할 수 있는 치료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매튜 페리의 사인이 이제 욕조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더 이상 얘기는 없지만 추측도 가능하고 왜 욕조에서 그렇게 됐을까? 뭐 상당히 조금 뭐 팬으로서는 속상한. 그죠. 네. 약물과의 싸움, 욕조에서의 비극적 사망 이런 얘기 있을 때 우리가 휘트니 휴스턴을 많이 휘트니 휴스턴이 욕조에서 사망했나? 맞아요. 네, 그렇게 그 나쁜 남자를 만난 바람에 49살이었다 그래요. 젊다. 너무 그 짧은 인생이죠. 어마어마한 예술적 역량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사, 약물 이런 게 겹쳐서 이제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아까운 인재입니다. 사실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만큼 좋은 사람들도 많고 고음도 잘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트니 휴스턴이 불렀었던 그 노래들을 살리지는 못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는데 휘트니 휴스턴도 욕조에서 사망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좋은 추억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프렌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네, 프렌즈. 아까 말했던 것처럼 94년부터 2004년까지 무려 10년간 롱런한 MBC의 간판 시트콤. MBC였구나. 네. 하도 재방송이 많아갖고 어디 건지를 생각을 못했네. 그 뉴욕타임즈 이번에 기사에서 프렌즈를 젠 X의 시트콤으로 출발을 했다. 이제 X세대의 이제 시트콤으로 출발했다 그랬는데 94년이라는 그 시기가
예전에 지윤님이 이제 말했던 리얼리티 바이츠라는 네. 영화가 개봉했던 해고 컬트 코베인이 자살한 해라고 해요. 맞다. 네, 그래서 X세대가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끼면서 보고 10년간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드라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I'll be there for you. 그렇죠. 그러면서. 근데 뭐랄까, 약간 시컴도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특히 레이첼 그린의 헤어스타일. 패션. 네. 여자들 치고 당시에 이 레이첼 헤어스타일을 안 해본 여자가 거의 없을 거예요. 약간 층이 지면서 긴 머리인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근데 미용실에서 프렌즈의 레이첼처럼 해주세요 하고 나서 거울 보면 아니지, 딴 사람이 앉아있지. 노사연 씨가 앉아있고 이러잖아. 비슷한데 약간 다른. 약간 다른. 근데 우리가 비틀즈라는 정말 대단한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세계를 뭐 장악을 했다, 정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특히 이제 미국에서 비틀즈가 이제 공연을 하러 오고 막 선풍적인 인기를 뜰 때 브리티시 인베이전이란 말을 썼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만큼의 비견될 정도로 프렌즈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문화적 아이콘이 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문화를 이제 퍼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하고 요번에 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네. 나도 정말 열심히 봤지만. 근데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싱글들의 삶을 그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전에도 뭐 싱글들의 삶을 그린 시콤이 없었던 건 아닌데 가족 위주의 시콤들이 그때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 있었거든요. 코스비 쇼. 코스비 쇼도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뭐 메리드 위 칠드런. 맞아요. 나 그것도 열심히 봤어. 그리고 뭐 낸이라든지 물론 여기서 뭐 완벽한 가정은 아니지만 한 가정에 들어가 갖고 엄마의 역할을 하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뭐 매더바추 같이 커플 이야기도 있고 근데 프렌즈는 정말 싱글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90년대에 우리가 막 약간 선망했었던 잘 나가는 싱글. 물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뭐 사랑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뭐 이런 것이 중심이 된 시콤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시가 미국이 그야말로 전성기였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냉전이 동식이 되고 뭐 사회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다 해체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독주를 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 딱 초반기. 그러니까는 이념의 긴장이 딱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회적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진보적인 얘기들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프렌즈에서 보면은 이제 꽤 과감하게 그런 얘기를 담았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피비가 뭐 혼외 임신을 한다든지. 그렇죠. 싱글로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피비가 동생의 아이를 대리모로 출산을 맞아요. 하죠. 예. 그리고 동성 커플도 나오고 로스의 전 부인이 동성 커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기도 키우고 막 얘기한 것처럼 이제 챈들러 아버지의 성전환 수술. 그렇지. 뭐 이런 거. 사실 지금 들어도 꽤 파격적인 얘기들인데 그거를 90년대에 확 던졌다라는 거는 사회 전체가 조금은 더 왼쪽으로 갔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에게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 맞아요. 더 이상 체제나 이런 것들의 그 가치를 두지 않는 세대가 그렇죠. 온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우연찮게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시기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미국 사회가 좀 더 개방적이고 왠지 왼쪽으로 가던 시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왔었던 뭐 시컴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그런 경향을 가진 게 많았어요. 딱 찾아보니까는 섹스 앤 더 시티도 1998년에 나왔었더라고. 그랬나? 거의 같은 시기였네. 네. 98년부터 6시즌을 했으니까 2004년에 비슷한 시기에 끝났어요. 이제 부시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라크 침공이 2003년에 있었고 미국 사회가 이제 조금 보론 쪽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가기 시작하던 시기. 9.11 사태가 2001년에 일어났거든요. 맞아요. 예. 그 이후에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 보는 눈이 다시 한번 달라졌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프렌즈가 인기 있는 이유가 내 얘기 같긴 해. 그런데 또 내 얘기는 아니야. 좀 판타지야. 왜냐하면 뉴욕이라는 도시. 그렇죠. 우리가 뭐 조용필 노래 꿈 있잖아요. 화려한 그 도시 찾아오는데 사실 굉장히 냉엄한 곳이고 냉혹한 곳인데 그치. 그 프렌즈의 친구들은 너무나 따스하게 서로를 보듬어 주잖아요. 그중에 남매도 있고 로스랑 모니카처럼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친구들도 있긴 한데 서로 남남인 심지어 조이는 그냥 룸메이트 방값을 쉐어하기 위한 룸메이트로 이제
나중에 조인하는 멤버인데 사실 그 당시 1990년대 초반이 가정이 조금씩 해체되는 분위기도 강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가 X세대한테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로스랑 챈들러는 좀 안정된 그 상황에서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나머지 넷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죠. 모니카도 막 셰프 막 말도 안 되는 요리 하다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이게 이제 성장 스토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레이첼은 철없이 결혼식장에서 도망쳐서 친구 집에 얹혀 네, 맞아요. 살고 네. 그 카페 센트럴 파크에서 웨이트리스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유명 패션 브랜드 중역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난 기억나는 게 레이첼이 도망와갖고서는 웨이트리스로 살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준 크레딧 카드를 잘라. 그러면서 약간 이제 자기도 독립적인 개체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딱 보여진 게 레이첼이었죠.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떤 새로운 시작을 같이 한 드라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야 뉴욕에서 저렇게 좋은 아파트에 살려면 돈이 그래서 그 개연성을 불어넣기 위해서 모니카의 아파트가 사실은 걔네 할머니 거였는데 뭐 싸게 빌려줬다 이런 설명을 끼워넣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환상이 도시 생활에서 변치 않는 우정을 지켜나가는 것. 실제로 현실에서 잘 일어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로 사실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나의 아저씨? 네. 그거 완전 매니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잖아. 맞아요. 그 드라마가 사실 이런 판타지적인 부분을 좀 보여주거든요. 이 드라마가 사실 맨 처음에 굉장히 어두워요. 맞아요. 막 그 아이유, 이지은 그 배우가 막 얻어맞고 맞아. 굉장히 폭력적이라서 보기 힘든데 좀 넘어가면 그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이성균 씨, 송세벽, 박호산 이 형제들을 둘러싼 친구들이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따스한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드라마 소개에 45살의 박동훈, 이성균 씨 역할인데 45살이지만 9살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인물. 그래서 그 따스함으로 세상의 악과 냉정함을 이겨나간다. 이거 사실은 마블 캐릭터보다 더 어려운 캐릭터거든요. 판타지. 중년 X세대 남성분들. 맞아요. 이 드라마를 굉장히 열광하는데 자기 삶을 투영한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시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실제를 이제 그려보는 것. 그것에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그래서 오나라 씨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거기 이제 술집을 경영하는데 거기 정인의 술집이라고 맨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제 투닥투닥 싸우고 뭐 한잔하고 이게 마치 프렌즈에 나오는 센트럴파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무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는 중년 X세대 남성분들이 이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구원자 신드롬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이유를 구하는 백마탄 왕자 약간 뭐 그런 거 되고 싶어들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나의 아저씨한테 그렇게 매력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생각해보니까 너무 판타지인 걸 아니까. 그러니까는 이 지한이가 처해 있는 환경이라든지 상황 같은 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를 혼자서 모시고 있고 뭐 빚을 지고 있고 그래서 얻어맞고 막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비참한 현실을 초반에 그대로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보고 있기 힘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네. 근데 그 어려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이 너무 판타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괴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현실을 정말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쓴 게 아닐까.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부분은 지한이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극 중에서. 네. 이제 그래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성균 씨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장례식이 외로워서야 되겠냐라고 하면서 낯선 사람이 친척이 아닌 사람이 그렇게 발벗고 관혼상제를 챙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판타지고 그런데 한국인에게 관혼상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부분을 챙겨준다는 거, 그 관혼상제를 번듯하게 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야 진짜 판타지의 최고봉, 한국적 판타지의 최고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긴 우리가 관혼상제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면 결혼식 하객도 사잖아. 그렇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야. 또 냉정하신 되게 김지훈 냉정한 박사님. 티잖아 내가. 아니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저런 비극적 상황이 판타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턱 내놓는 방식이 별로더라고요. 저런 해결 방법에는 전혀 공감이 안 가니까. 급따스해지는 결말.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눈물을 흘리기에는 내가 너무 세상을 많이 알고 나이를 먹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프렌즈를 볼 때는 일단 어렵고 내가 그리고 미국 거니까 그렇죠. 한국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로 감정이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다 보니까 저런 아주 현실적인 비참함을 저렇게 따스하게 포장해서 해결을 한다고 말이 돼? 뭐 약간 이런 죄송합니다. 아, 네, 찬물을 끼얹는. 또 냉정함이 뿜뿜 나오는. 네. 근데 요새는 시트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죠. 한물 같죠. 있기는 있나? 잘 안 봐서 나 잘 모르겠어. 요즘은 사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걸로 사람들이 몰아보기 빈지 워칭을 하잖아요. 그래서 1.5배속으로 돌렸을 때 기승전결이 촥 나오는 그런 드라마여야 되는 것 같아요. 빅뱅 이론까지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고서는 본 적이 없어. 이제 미국 거로는 이제 마던 패밀리 같은 것도 이제 아. 비교적 인기가 있었는데 드라마틱하지 않은 시트콤 소소한 이야기는 별로 OTT의 성공 방정식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가 전성기였던 거군요. 그렇죠.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가 시트콤의 전성기고 전설적인 작품들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사인펠드, 프레이지어, Everybody Loves Raymond. 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새 친구, 그다음에 순풍산부인과. 그러네. 순풍산부인 거침없이 하이킥. 그렇지. 그때가 사실은 시트콤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때였어요. 뭐 봤어요? 저는 프렌즈 뭐 워낙 광팬이었고 Everybody Loves Raymond. Everybody Loves Raymond. 가족들의 맞아. 이야기가 현실감 있게 이제 그려졌는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뭐 IP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 케이블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지역 케이블에서 좀 비싼 거 돈 내면 그 프로그램 이제 HBO 보여주고 이런 거였는데 저녁 먹을 때쯤 되면은 시트콤 한 2편을 연달아서 해요. 그럼 이제 밥 먹고 설거지하고 TV 좀 보다가 도서관 가고.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빠져갖고 꼭 시트콤을 2편 보고야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이제 루틴에 빠졌죠. 그렇군요. 근데 시트콤 얘기 중에 저는 이제 사인펠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일찍 시작했어요. 1988년에서 98년. 이것도 10년간 롱런했는데 미국 TV 시리즈상 가장 성공한 시트콤. 우리한테 프렌즈가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 사람들한테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시트콤이 뭐였냐라고 물어보면은 무조건 다 사인펠드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사인펠드가 거기서 아마 코미디언으로 나왔죠? 스탠딩 코미디 식의 이제 대사도 그래서 약간 스탠딩 코미디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인이 아니면 아주 잘 이해할 수는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시트콤도 많이 봤는데 일단 심슨즈를 진짜 열심히 챙겨봤어요. 명작이죠.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고 근데 저는 시트콤 중에서는 프레이저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 형제 얘기죠. 네,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고 뭐 취미도 세상 고급스럽고 막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거기서 그러거든. 자기네들이 클래식 음악에서 얼마나 수준이 높은가 얘기를 해서 막 말로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정말 옛날에 철 모를 때는 차이콥스키가 좋아하고 그랬다. 근데 되게 귀여운 속물스러움이 있는 소심하고. 네, 소심하고. 윌 앤 그레이스도 좋아했고. 그것도 재밌었지. 네, 윌 앤 그레이스도 재밌었고. 근데 유독 한국에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렌즈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프렌즈가 일부러 약간 은하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미국식의 어떤 유머 혹은 미국 사람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대요. 굉장히 사실은 영어가 평이하면서도 명료하고 아름다워요. 대사들이. 네, 그런 부분이 정말 그쵸. 빠져들게 한 거죠. 사인펠드 같은 경우만 해도 하드코어거든. 그렇지. 네, 스토리 자체도 저 미친 막 얘기가 나오는 스토리가 많았고 그리고 뭐 유머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시니컬하면서 그런 이제 유머도 많았고 뭐 유대인에 관한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해해야만 미국 사회에 이제 숨겨진 어떤 심리적인 걸 이해해야만 맞아요. 웃을 수 있는. 맞아요. 윌 앤 그레이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미국의 트렌드라든지 미국에서 막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뭐 팝 문화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어야지 좀 더 재밌는. 근데 그에 반해서 프렌즈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 이제 그런 재미를 끌어내는 그런 시트콤이어서 그래서 꼭 미국에 살지 않아도 뭐 전 세계 젊은이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학 시절에 사실은 막 사람들이 영어로 잡담하면 클래스메이트들 얘기하는 걸 다 알아듣기 힘들잖아. 그럼 좀 좌절되는데 집에 와서 프렌즈 보고 있으면 영어 귀에 쏙쏙 들어와. 내 영어 괜찮아. 그래서 또 막 흐뭇해지는. 맞아요. 그래서 한때 그 대사들이 정말 거의 현대의 셰익스피어다 이렇게 비견한 방송 연예 기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렇구나. 사실 근데 프렌즈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출연료가 어마어마했다. 돈 얘기는 사인펠드부터 시작하면. 사인펠드부터 해야 되는 거. 하긴 거기가 더 많이 벌었을 것 같긴 해. 그 사인펠드의 타이틀롤이 그 자기 실명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제리 사인펠드. 2004년까지 시트콤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 2억 6,700만 달러. 오. 그래서 제방에 따라서 계속 수입이 들어와서 2017년까지도 매년 거의 7천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 그래요. 그냥 재방송으로? 네. 마지막에 사인펠드가 더 이상 못한다라고 했을 때 방송국 측에서 한 번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했던 게 편당 500만 달러 출연료. 편당 500만 달러? 네. 그런데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을 해요? 더 이상은 계속하면 재미가 없어라고 해서 거절하는데 그 오퍼와 거절 자체가 미국 방송계에 지금 전설로 내려오는 대단하다. 금액이라고 해요. 오퍼도 그렇지만 거절한 게 더 대단하다. 네. 프렌즈의 출연진들이 나중에 그 인기가 막 오르면서 에피소드당 100만 불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 똑같이 받았죠. 그렇죠. 그때. 그래서 그것도 되게 화제가 됐어요. 역시 의리 있구나 그러고. 맞아요. 근데 이제 계속 요즘도 OTT나 이런 데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최근까지 매튜 페리가 매년 벌어들이는 수입이 사실 매튜 페리가 프렌즈 출연한 이후에 별 성공작이 없거든요. 그치, 별로 없죠. 그런데 이제 연 수입이 2천만 달러였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2천만 달러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죠. 10년 정말 너무나 성공적인 시기를 보내는 그런 걸로. 그렇구나. 네. 근데 프렌즈 나왔던 배우들이 이후에 막 눈에 띄는 건 사실 다 없기는 해요. 그나마 제니퍼 애니스톤이 그쵸? 이제 영화를 좀 찍었죠. 찍긴 코미디 했지. 영화를. 네. 네. 얼마 전에 또 뭐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드라마 찍은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시리즈를. 근데 프렌즈 때 비해서는 사실 전부 다 대부분 그게 약간 좀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섹스 앤드 시티에 나왔었던 사라 제시카 파커도 오히려 그 전에 영화에 꽤 많이 출연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섹스 앤드 시티에서 캐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후에 이렇다 할 영화가 기억이 안 나고 오히려 섹스 앤드 시티를 영화화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매튜 페리가 프렌즈로만 자기를 기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프렌즈로만 우리가 너무나 기억한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나는 그 매튜 페리가 나온 영화 중에 프렌즈 말고 브루스 윌리스랑 같이 나온 거 본 적 있어. 저는 기억 안 나요. 홀 나인 야르즈라고. 그게 아마 캐나다 배경으로 찍었던 것 같아. 네, 그 영화 보기는 봤어요. 네. 대단히 재밌지 않았어. 그렇구나. 근데 네. 매튜 페리가 결혼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매튜 페리 유산에도 이제 사람들이 아이도 바짝 없고. 관심을 모았는데 워낙 금수저 출신에다가 결혼한 적도 없고 자녀도 없어서 중독 치료재단 같은 데로 유산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가장 좋은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이제 아픈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사실 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런데 뭐 그 얘기까지 들으니까 인생이 좀 허무하네요. 그렇죠. 우리 젊은 시절과 함께 했었던 프렌즈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었었던 매튜 페리, 챈들러 빙. 챈들러 빙. 네, 삥 하죠. 그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제니스. 제니스. 네. 웃던 여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 한 명, 이 매튜 페리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에 한번 추억을 되살리면서. 네, 추억에 푹 잠겨봤습니다. 네. 근데 이 프렌즈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다. 저희도 그랬고. 네. 유명 인사 중에는 RM.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제를 미리 잡아버렸습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할까? 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까? 평생의 고민이죠. 지금도 고민해요, 저는. 맞아요. 네. 저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어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겨울 초입에 그래서 프렌즈 이야기 그리고 매튜 페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영어 공부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